어제 마야를 했단 말이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마야가 이런 글이 제목으로 나오면 되게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의 요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 기다리는 소리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 진짜요? 그러면 기다려도 좋다라는 장점은 아예 안 나와요? 이 글은 장점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소리네?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거 한번 같이 좀 보고 장단점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제목으로 나오면 좀 애매해져요. 장단점. 이거 여러분 어차피 해석 숙제를 하셔야 될 테니까 이게 어제 내가 자세한 해석을 안 해가지고 이 doctoral students죠. 박사 학위를 따고 있어요. 이 닥터가 꼭 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PH 닥터, PH라는 표현도 쓰고 닥터라는 말도 쓰고 학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학위? 디그리라고 그러죠. 닥터 디그리, PH 디그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박사 학위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farm이죠. pharmacy니까 약학이죠. 이 존 허킨스라는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에서 닥터 박사학위를 따고 있는 이 고메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혼혈합니다. 파트 마얀이에요. 마얀의 혼혈한데 우리가 half라는 표현도 쓰고 part라는 표현도 쓰고 뭐 이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was raised in a culture. 어떤 컬처냐면 이렇게 가리키는 컬처죠. 무엇을 가리키냐? value of waiting이다.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웨이팅을 하라는 소린가? 웨이팅을 하라는 소린가? 하지 말라는 소린가? 그러면 단점만 나왔는가? 장점만 나왔는가? 둘 다 나왔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한테. 그래야 제목이 나오니까. 적당히 눈치껏 하라. 아, 적당히라는 단어가 제일 무섭죠. 그러면 그걸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제목으로 어떻게 잡아요? 뭐라고요? error aspect. 수능에서는 여러 aspect 안 나와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뭐 아니면 도거나 가운데 뭐 있어요? 독일 관련. 어? 독일 관련 뭐가 있어요? 오호호호호호. 정말? 야, 좀 신박했다 이거는. 스스로 뛰어넘었습니다. A하고 B다. 그럼 내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그랬어요? 세 개. 두 개? 세 개 나올 수 있죠. 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세 개가? A 아니면 A이거나 A. B이거나 둘 다.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 때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조합.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게 1번 타입인지 2번 타입인지 3번 타입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야 그래서 기다리지 마 라는 글인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해 마야에서 배운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얘기한 건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 라고 한 건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결론을 좀 딱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습관, this habit, 기다리는 습관이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지죠. 순서가 정해지죠. 이러한 습관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frustrating 한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인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는데 sometimes I found that 내가 wait to speak 그러면 answers are coming. 이거는 뭐예요? 미국 사회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식해? 아, 쟤는 원래 할 말이 없나 봐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sometimes는 사실상 개념이 벗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게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 뭐가 오더라?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답이 오더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단점으로 봐야 돼? 문제점? 문제점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준 거네요. 아이고 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회가 미국이란 건 알죠. 이렇게 이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요거는 좀 서술형으로 알아두세요. 가주어가 쓰였을 때 진주어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 진짜 주어 자체가 동사로 돼 있으면, 즉 준동사죠. 그 진주어 자체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뭘 표현할 수 있다? 그 진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이거 하는 것은. 그래서 보니 이 사회에서는 자신의 point of view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더라. 개인이 point of view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view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the need, 필요하다라는 관점, 이런 건 동격이죠.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고, 동격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 안에 대명사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얘는 접속사 기능만 하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바로 여러분들 준동사도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죠. 동사니까 뭐가 있어요? 태가 있죠. 이 need를 중심으로 여기는 수동태는 아니니까 그냥 이거 할 필요, be the first, 처음, 여기서는 사람이죠. 이거 해야 할 필요. put a certain opinion, 어떤 것을 딱 내놔야 돼요. 내 의견 나는 이거야. 나 그냥 아무거나 좋아는 아니더라 이거죠. 뭐 먹을래? 나는 아무거나. 그래 아무거나? 알았어 그럼 짜장 먹자. 그건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의견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지 그러면? 의견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의견을 반드시 내놔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은, 이건 다시 말하면 기다리면 안 좋다라는 뜻인데, 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oftentimes, 때로는 if I wait long enough, 내가 조금 기다려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enough long, 여기서는 이 enough가 부사인 건 아시죠?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또 좋은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좀 보이죠? 확실히 이거라고 말하기도 어렵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또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주제가 바뀌어버리니까. 보통 바뀌다 할 때 이렇게 자동사를 써버리죠. 주제가 바뀌어버리고요. 더 이상 내 반응이 그 주제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속 A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1, 2, 3번 중에 어느 타입인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를 제목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기다림의 무슨 성질? 양면. 양면. sauce? 미안해. 어떤 드립이었죠? 양념. 자, 양면이란 말이죠. 양면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면. 또 소스 하지 말고, 소스 할까봐 내가 보스 사이드라고는 수능이 안 나오겠죠. 뭐라고 나와요? 양면 하면 딱 나오는 단어. 또 치킨 하지 마. 자, 양면 하면 딱 나오는 거. 양면 하면 딱 나오는 도구. 양면 하면 딱 나오는 도구. 한국어에서. 동전의 양면? 그거는 뭐 아니면 돈데? 칼 많이 쓰죠. 칼날의 양면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양날의 검.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 닌자라고요? 닌자. 이야, 나의 칼을 받아라. 요즘은 스타워즈 아니에요? 줌 이렇게 나오는 거. 전자도. 더블.
양면. 날이 영어로 뭐예요? edged. 칼. 나이프 하지 말고. 검. sword죠. double-edged sword인데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면 뭐예요? 양면성이라는 단어 아세요? 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양.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칠 드립을 네가 칠 줄 알았어 내가. 양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양쪽에서 다 사는 동물. 뜻이 알았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사는 동물. 우리는 매머, 포유류. 너무 막 양서류는 영어로 뭐예요? 저희 학교 이런 양서류들. 양쪽에서 사니까 뭐예요? 양쪽. M. 내가 네 M이다. M. 이게 양서류죠. amphibian. 이게 두 개란 소리예요. 두 개. 두 개니까 ambiguous 하면 뭐예요? 두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 모호한. 이거 하는 소리예요? 저거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가 되잖아요. 모호. 그러면 양면성이 영어로 뭐냐? 이게 들어가요. 외워두세요. MB. 양면성입니다. 두 개라는 소리예요. 두 개. 이게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모호, 함. 이게 양, 서, 고. 양서, 유. 승혁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런 쪽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지가 딱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잘 안 찍잖아요. 선택지에서 만약에 제목으로 나왔는데 기다림의 장점 오케이 하고 탁 찍고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사람 선입관이 되게 무서워요. 내가 나 이걸 읽어봤어. 그래 이거 장점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글을 다시 읽어도 단점이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외운 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 외운 것 자체가 좀 어설펐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그 시험장에서 글을 다시 읽어지면서 새로운 걸 터득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선입견이 무섭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그럴 거면은 배고파질 건데 밥을 왜 먹어? 선생님 어차피 오늘 저녁에 배고파질 건데 그냥 점심은 건너뛰시죠?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선생님.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순서 부분하고 이제 오늘 제목까지 조금 제가 보충을 해드렸고, 이런 종류의 글이 뭐일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토바이를 타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일화를 소개하는 걸 뭐라 그랬죠? 일화? 어째 내가 N자를 2번 쓴 것 같아요. 네. 속았네요. 버리 총구예요. 그래서 anecdote인데 이 anecdote이 들어간 어떤 종류의 글일 수 있다 이런 것의 자서전이 뭐다? 내 사람에 대한 글이니까 사람을 영어로 뭐라 할 수 있다? 바이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어제 그 글 있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보충을 조금만 하자면 this는 무조건 잡으세요.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그 부분 있죠. This, it has a tendency to kill. 이거 있죠. kill off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기 밑에 부분에. 이시 가리키는 이것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ambitions는 뜻이 뭐예요? 야망. 벌써 난 직업을, 이게 M이 약간 저기서도 2개였으니까 직업을 2개 갖겠다는 것은 욕심 아니겠어요? 다 잡겠다는 소리죠.
kill off가 무슨 말이었죠? 제거죠, 제거. 없애버리는 거죠. 엘리. 죽이다. 맞아요, 맞아요. 죽이는 거죠. 에이, 죽어! 선생님, 이슬 뭐라고요? 네? 이슬 어떤 거? 여기서는 여기서 진짜 이슬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슬은 조심하세요. 이게 여기서의 이슬은 가주어고, 이것이 경향을 갖습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바텀 라이프에 대한 전망, 이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전망은, 이 전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갖고 있었던 꿈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게 꿈이기도 하죠. 그 꿈을 아예 제거시켜버린 경향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전망, 바닥으로부터의 전망. 내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 아웃룩, 전망 자체가 무슨 개천에서 용이냐, 지렁이로 살자, 뭐 이런 kill off 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rut에 빠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rut. 틀에 박혔다. 틀에 박힌 생활이다. 이거에 굳이 동의어를 찾자면 이 daily 루틴이 rut이에요. 틀에 박힌, 루틴, 돌아다니는, 뱅뱅 도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요 마지막 쪽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제 다 했죠? 네.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세요. 투부정사, 준동사도 뭐가 충분히 존재가 있다? 태가 있습니다. 태. 기회에 의해서 눈에 띌 만큼 높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순을 조금 봐두세요. 어순을 봐두세요. 어순. 이 단어가에 하나, enough, has enough. 자, 보세요. 들어 올립니다. 너의 머리를 high. 여기서는 얘에 수식하는 high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들어 올립니다. 높게. 그럼 이것 자체가 부사입니다. 높게. 그러면 얼마만큼 높냐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어는 원래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올리세요. 높게. 고개를 드세요. chin up. 턱을 세우세요. 까지는 말했는데 높게의 기준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유승엽 선생님은 키가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몇 cm가 크냐 이거죠. 작은 사람이 보면 커 보이지만 큰 사람이 보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것들이 뭐다? 수식어고. 이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투부정사가 정도를 나타내요. 이 enough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아니죠. enough time 할 때 enough가 아니죠. 뭐 할 정도로? 보여질, 눈에 띌 정도로 높게. 이걸 외워달라고. 알겠죠? 다시 한번 lift has high입니다. 머리를 꼭 세우는데 어느 정도로? high가 어느 정도의 높이에요? enough to be seen이요. 눈에 띌 만큼이에요. 기회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끔 고개를 드세요. 이 말이에요. 자, 고개를 들라. chin up. chin. 자. 고개를 들라. 그래야 기회에 의해서 눈에 띈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 부분 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다시 재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 이제 밑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다 이해 갔죠? 고개를 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닥에만 있는 걸로는 고개를 충분히 그렇죠. 기회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위에서 시작하고 않을 수 있으니, 요 부분,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이 경향을 설명한 게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습관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경향을 이렇게 다 외워두세요. 연결해서. 이런 단점들이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으니, 이런 단점들이 다 있으니 이거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너무 강해서, 그죠? 여기에 대시 빠져있다 그랬죠.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접속사 대은 앞에 있는 형용사에 대한 또 정도예요. 정도. 강하다. 그럼 뭐가 강한 거예요? 기준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할 정도. 그래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절 대은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나 명사절 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형용사의 뜻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알겠죠? 뭐 할 정도로 강해요? 안 할 정도로. 다 포기하고 살아요. 알겠죠? 여기서 이시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아웃룩이라고 그랬고, 전망이 밝지 않으니까 그것이 야망을 꺾어버리는 경향이 갖는 거고, 여기서의 it은 뭐예요? 어디요? habit. 그렇죠. 습관. 내가 틀에 박혀있는 나의 습관을 버려야 좋은 거거든요. 나의 습관을 버려야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나쁜 습관이잖아요. 나의 그런 생활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릴 시도조차도 멈춰버려요. cease. 그러니까 이 단어의 연관성을 잘 봐두세요. 이 습관이 나쁜 습관인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 그럼 좋은 거거든요. 그걸 멈춰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거 적어놓고 미나 여기서 문정 삽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 뭐하고 뭐가 딱 단절되는 지점이에요? 뭐하고 뭐가 단절되는 지점이에요? 단점. 그 단점에 대한 뭐? 해결. 따라서 이거 해야 될 또 다른 이유이죠. That is another reason why.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another니까 추가의 개념에 삽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장 삽입을 조금 봐두자, 눈여겨서. 그래서 지금까지 단점을 이야기하다가, 그죠? 우리가 뭡니까? 너무 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좋은 이 단점을,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결해보자 라고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이게 빈칸으로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요 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선생님이 좀 하고 싶어요. 일단 페이가 지금 몇 형식이에요? 요 문장 구조 좀 나눠보실래요? 누가? 좀 정확하게 주어 동사 이렇게. 여기가 주어인 건 다 알겠죠? 여기가 동사죠? 얘 뭐예요? 얘가 동사하고 관련 있나요? pay to? 아니죠. 전혀. 뭐? 아니요. 저 it은 누구예요?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럼 문장이 어디서 끝났어요? 제가 가주어 진주어면 문장이 어디서 끝나요? pay에서 끝났어요, 그냥. pay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sweat, tears and blood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blood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는데 your sweat, tears and blood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너의 노력은 will 뭐라고 해요, 우리가? pay off. 이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Your effort, your sweat, tears and blood will pay off later.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pay off가 뜻이 뭐예요? 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득이 된다. 되돌아온다 이 뜻이에요. 이득이 되다. 자동사로 쓰면은 why it pays 하면 여기서 끝입니다. 왜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이 되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고 내가 들었어요. 민성이 아니에요. 아, 그거 민성이에요? 아, 넌 아니었어? 하루 만에 반전. 난 내일부터 사람이 되겠어.
반전. 100일, 마늘 한 99일 남았죠? 오늘 점심부터 마늘만 드세요? 100일 정도는 채워야 사람이 되죠? 자. 어이가 없죠? 그래서 that is another reason why it pays. 이것은 뭐가 된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수지타산이 맞다. 뭐 하는 것이? start to 하면 여기가 진짜 주어다. 정리됐습니까? 네. 도현이는 오자마자 정리를 해버리네요. 정리 다 됐으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 먹으러 갑시다. 사람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해결책을 함으로써 so는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 삽입 요거 2개 좀 알아두십시다. 순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끊어 읽으라 그랬죠. 1. 사람들은 for 형성합니다. 이러이러 할 수 있는 습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좋은 습관이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넘어와 있는 이 단절된 부분이 시험장에서도 좀 보이셔야 돼요.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쉽게 말하면 간접쓰기 영역. 간접쓰기. 주제나, 그러니까 대입파악이 아니라 주제나 빈칸이 아니라 간접쓰기. 네가 글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엄마한테 뭔가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주장을 피더라도 서론본론 결론이 있게 돼 있어요. 조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한테 서론본론 결론 얘기하고 나왔죠. 내가 오늘 늦었던 이유, 내가 오늘 늦잠을 잤었던 이유, 내가 정당화를 딱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알겠어요? 아니 뭐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대화에는 말에는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접쓰기 영역 좀 잘 봐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하는 습관. 그래서 여기 이제 오브 들어가는 것도 잘 봐주시고 이렇게. Observing how others get ahead. 여기 get ahead가 승진하다죠. 우리 위에 아까 나왔었던 승진하다가 무슨 뜻이 있었죠?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죠? 우리 어차피 단어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work one's way up.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work one's way up. 위로 가는 승진하다. 그게 뭐예요? 승진이 up도 있지만 앞서가는 것도 있죠. get ahead도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습관, 출세할 수 있는 습관, 기회를 보는 습관, 그리고 받아들이는 습관. 알겠죠? 이 embrace까지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12강에 나올게요. embrace에서 선생님이 있죠. brace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brace. 여러분들 액세서리에도 brace 있죠? 액세서리에 LET가 작다라는 미사죠. 작다. LET가 booklet 하면 뭐예요? booklet. 책갈피. booklet. 책갈피는 아니고 booklet이 책자, 소책자. leaflet이 뭐예요? leaf. 그렇죠. 잎사귀처럼 작게 돌아다니는 거죠. 전단지. 그럼 toilet은 뭐예요? 작은 토일이 나중에 단어 찾아보세요.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힘쓰다, 노력하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아주 작은 곳이죠. 힘쓰는 가장 작은 공간. 이 토일렛이에요. 그래서 변기란 소리예요. 그러면 브레이슬릿이 우리 여러분 액세서리 중에 어디예요? 몸 중에 어디다 채우는 거예요? 가장 작게 채운다. 팔찌예요. 브레이슬릿. 아니 그 중에 느낌이 그러니까 브레이스의 느낌을 잡아보라고. 왜 반지는 끼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팔찌는 감는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러니까 내 몸 신체 중에 감아주는 것 중에 제일 작다라는 느낌으로 쓴 거예요. 팔목도 있잖아요. 아유 따지기 시작한다. 어쩜 저렇게 논리적일까. 자 그래서 이것들 이 감싸주는 게 여러 개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수진아 이제 더 작아진 거예요. 감싸주는 게 정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가장 많아주는 거.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거. 이게 교정기예요. 교정기. 이 브레이시스라 그러죠. 브레이시스가 교정기예요. 브레이시스. 내 이를 다 하나씩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brace가 결국에는 무슨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감싸주는 거. 그래 여기다가 뭘 붙인 거예요? 동사형 어미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감싸주는 거.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된소리 형상이 일어나니까 B는 파열음이니까 B 하니까 N이 아니라 M이 될 수밖에 없죠. M. embrace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M이 된 겁니다. 그래서 embrace가 뭐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accept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화를 내가 포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줄게. 이런 표현이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정리 다 되셨어요? 네. 그럼 어휘도 조금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여기서 사운드라는 단어 있죠. 사운드. 잘 외워두세요. 타당한.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어제 거 잠깐 복습했네요. 어제 제가 조금 끝내고 싶은 욕심에 지금 나한테 지금 대묻는 거야. 잠깐? 잠깐? 잠깐 봤잖아요. 되게 어제 봤던 걸 다시 보니까 되게 뭔가 새로운 게 뭔가 확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hold가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hold가 무슨 말이에요? 그 딴 사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의 hold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장 쪽이에요. 주장 쪽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이 여러분들 maintain도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maintain 뜻이 뭐죠? 원래는 유지하다죠. maintain that 하면 뭐예요? 내가 이러한 의견을 늘 유지하고 있는 주장의 개념이에요. hold도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주장이에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uphold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다예요. 그죠? 지지지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그 머리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저 이게 양쪽으로 딴 거를 뭔가 하고 왔는데 뒤에. 되게 잘 어울려요. 아니요. 약간 되게 잘 어울려요. 저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양갈래? 양갈래를 무슨 머리라 그러죠? 영어로 삐삐? 삐삐 하면 돼요? 삐삐삐삐. 한쪽으로 묶는 걸 뭐라 그러죠? 포니테일. 그죠? 그 망아지 꼬리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이 양쪽으로 묶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누구 꼬리처럼 보여요? 포니테일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이런 머리를 가진 애가 있어요? 아니 하나만 먹어요. 하나만. 그렇죠. 돼지가 밥 먹으려고 밥 주면 엉덩이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근데 걔네들 꼬리가 이렇게 막 여러 마리가 막 머리를 맞대니까 엉덩이만 보이는 거야. 그게 약간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서 이게 픽테일이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생활 용어를 조금씩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어가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갑자기 고등학교 오면서 너무 주제가 너무 높아 보니까 중간에 단어가 붕 뜨죠. 하나도 모르죠. 요즘 가끔 내 애기가 말하는 단어 중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살밖에 안 됐는데도. 왜냐면 나도 생활 영어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나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초단어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인간이란 이렇게 막 지구의 탄생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갭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단어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막 이게 정말 생활 용어 있잖아요. 막 젖병 같은 거,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막 빙키 이런 단어 잘 몰라요. 와이프가 달라 그러면 이게 뭘 달라는 건지를 막 모르고 막 그래요. 어제는 제 애기를 데리고 가서 애기를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저 혼자 가서 사설업체 가가지고
언어 상담을 좀 받았어요. 애가 너무 한국어를 몰라요. 이게 좀 약간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문장을 만들거든요. 내가 이제 뭐 내가 일부러 한국어를 많이 써요. 알아야 이거 옷 입자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어를 알아먹는데 No, I'm busy 막 얘가 이래요. 막 지금 어린이집 가자고 옷 입자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문장을 한국어는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전부 다 영어 문장 속에 한국어 단어가 껴요. I don't like 찌찌 막 이런 식이에요. 더럽다를 찌찌로 하거든요. 찌찌는 안 돼. 이거 찌찌 wash 막 이래요. 얘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wash, daddy wash 딱 멋있으면 지나가면서 thank you 하면서 가요. 얘가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귀여웠거든요.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약간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와이프 애기 다 빼고 나 혼자 가서 언어 상담을 좀 받았어요. 애가 이 정도인데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3살, 4살까지는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5살이 넘어가면서 이게 한국어와 영어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프리퍼런스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게 생겨버려요. 나는 영어가 편한데 왜 나한테 한국어를 시켜 하면서 이걸 회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는 올려놔야 그래야 얘가 난 양쪽 언어를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2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해주려면 지금 빨리 가르쳐라 라는 얘기를 해서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진짜 나중에 저 한국어 안 할래요? 지금 3살. 한국어 안 할래 이러면 어떡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도 외국어를 난 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 나이가 있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한 나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나이 어느 정도였었던 것 같으세요? 기억에? 영어가 나 영어 싫어 하기 시작한 적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죠. 그게 한국어와 영어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퍼런스가 생긴다는 그 시점이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인지가 발달하면서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전에 한국어 실력을 끌어올려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린 그 부분은 나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저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이겁니다. 자, 그래서 if we knew in advance, 미리 알았더라면 무엇을 the worst 한 시나리오죠. worst를 알았더라면 뭐가 전쟁이 우리에게 war could do the worst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더라면 하고 여기까지가 조건절이니까 알았더라면 여기서 that은 조심해라 얘들아. 이 that은 뭐예요? 이 that은 뭐예요? 품사가? 아니 왜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현상이라고요. 착시현상. 어법은 여러분의 착시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모르는 문법은 없어요. 내가 틀린 것 중에.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물어요. 목적은 아니고 주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러한 그냥 지시 형용사예요. 지시 형용사. 착시현상이죠. 착시현상. 그 지식이 만약에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 지식이 was 뭐였을 것이다? be in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이게 하나죠. 그게 아마 효과적인 예방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measure가 여러분 측정이 만 있는 거 아닙니다. 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measures 대책. 그래서 예방책. 이거는 내 책. check it out. 자, 그래서 내 책이 밖에 있어요, 선생님. 믿으시죠? 아니, 여러분 지루해 할까봐. 아침이라 피곤하죠? 자,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내 소음을 듣고 나면 이게
안에 기미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자, he was writing.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Civil War를 말하고 있다. 전쟁이 주는 가장 최악은 뭐다? 바로 Civil War다. 이것이 아니다. 이거의 반대로의 개념인데 International War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낀 것이 요거죠. 요거. 이거의 핵심이죠. 여기서 말한 civil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게 closeness예요. 우리가 intimate이라고 그러죠. intimacy라고 그러죠. 이거는 형용사니까 intimacy. 친밀함. 이게 훨씬 더 뭐할 상처를 주는이죠. 여기선 주는으로 해석해야죠. 상처를 줄 잠재의식, 잠재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움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 철자 조심하세요. intimacy는 뭐예요? 이건 나중에 보면 협박입니다. 협박. 이건 단어가 intimacy하고 intimacy하고 다른 단어니까 이건 이따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차 봐주세요. intimate이다. 가까운, 친밀함. 이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순서를 딱 잡을 때 보세요. 여러분 딱 봐보세요. 여기 이제 이따가 13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딱 사례를 내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게 논설문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제 하늘이 빨개 라고 말을 했으면 근거를 대줘야 되잖아요. 이래 네가 뭐 해질 때 한번 서쪽 하늘을 쳐다봐봐. 하늘이 빨개. 뭐 이런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어떤 게 효과적이느냐.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 입는 게 쉬워요 라는 예시를 주면 내가 말한 말을 직접적으로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어요. 이 반대되는 방법. 내가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크게 받는다를 증명하고 싶은 것은 prove예요. prove.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반증하려면, 내 의견을 반증하려면 뭐를 갖다 대면 돼요? 어떤 예시를 주면 돼요? 먼 사람들끼리 싸우면 금방 화해해. 이거 잡아줘요. 이게 우리가 disprove라고 그래요. disprove. disprove는 증명을 안 하다가 아니라 반대를 증명하는 거예요. 반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반증. 여기가 반증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반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껏 읽어왔던 단어의 반대가 보여요. 역접도 아닌데 역접처럼 느껴져요. 이게 무슨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방금까지 읽었던 단어에 분명히 역접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단어에서 반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증명이에요. 하우에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야,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 라는 이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미국하고 German. 얘네 두 개는 intimacy예요. 서로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싸웠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immediately 한 다음에 얘기는 뭐 하기 시작해요? consider constructive. 갑자기 건설적 관계가 나와요. 여기는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그랬는데, 상처를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건설적인 단어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고. 이게 뭐냐고. 결국에는 반증. 거봐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싸우면 그 서로 죽이고 수천 명이 죽었어도 결국에는 금방 친해져. 다시 그냥 constructive relation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얘네들은. 미국하고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에서 그렇게 붙어놓고, 그죠? 그냥 beginning immediately after. 여기서 beginning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여기 지금 동사가 이미 있죠. consider하고. 근데 begin이라는 동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된 beginning. 여기는 준동사로 반드시 준동사로 써야 되죠.
저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곧바로 시작했어요. 곧바로 시작된 constructive relation이에요. 그냥 바로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냥 서로 그냥 도장 찍고 그래 화해하자 뭐 그래 니 나한테 돈 얼마 내 막 이러면서 그냥 짠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뭐에 대한 반증이다? 이게 뭐에 대한 반증이다?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면 훨씬 더 상처를 크게 주는 훨씬 더 큰 그런 잠재성을 갖추고 있다가 먼 애들끼리 싸우면 먼 나라끼리 싸우면 그죠? 금세 화해를 한다. 무슨 새? 금세. 알겠죠? 다른 먼 나라끼리. 근데 가까운 애들끼리 싸우면 훨씬 더 큰 상처. potential to wound 외우세요. 어순을 외우세요. 어순. potential to wound. 상처를 주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얘가 하나 끼고 나서 보세요. 얘가 하나 끼고 나서 바로 넘어온 게 이제 뭐예요? 바로 반증이 아니라 증명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수를 잘 보세요. 멀리 애들끼리 싸우면 금방 화해. 그 다음 바로 내려가서 뭘 증명해요? 가까운 애들끼리 싸우면 상처. 더 심한 상처. 그러니까 이 순서 잘 봐두세요. 잘 봐야겠죠?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then의 별표. then의 별표. 이 앞에 뭐가 나왔다? 반증이 한번 나왔다. 그리고 난 후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이게 두 번째 등장이라고 알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등장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then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비교해봐라. 무엇을? overheated 되어 있는 리액션을. 뭐가? 너가 여전히 bound to. bound는 여기서 be bound to의 이 bound는 원래 원형이 뭐예요? bind라는 묶다죠. 그러면 bound니까 엮은 거네요. 풀 수 있어 없어? 못 푼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틀림없이 뭐뭐 하게 되는 네가 forced가 돼버려요. 그냥 얘는 네가 compel이 딱 돼요. 얘는 compel 억지로 compelled가 될 정도로 뭐뭐 할 수밖에 없는 뭐 할 수밖에 없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that 무엇을? overheated emotional reaction 정말로 지나치는 감정적 반응을 가지고 당신은 still bound to 뭘 할 수밖에 없다? get 네가 여기서의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져 있죠.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get bound to get reaction이죠. 네가 get reaction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것.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뭐예요? compare A with B죠. 이렇게 여기서의 that은 누구예요?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미국과 독일이죠. 미국과 독일 that 그러한 것을 with 뭐와 with the reaction과 여기서 B는 reaction이죠. 그럼 B를 이만큼 쓸게요. compare A with B reaction.
그러니까 여기는 먼 나라 싸움, 여기서는 reaction, 반응이죠. 어떤 반응? You are still bound to get. 네가 얻을 수밖에 없는, 네가 느낄 수밖에 없는 반응. 뭐에 의해서? 뭐가 있을 때? Bring up the civil war. 예를 들면 뭐 다른 전쟁이 아유 그래도 일본하고는 뭐 그래 사이좋은 이웃이야. 가깝고도 먼 나라지. 하지만 교류를 해야지. 공산당 막 북한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가까운 내전 남북 전쟁이 한국 전쟁이 내전은 아니구나. 아무튼 같은 민족이란 개념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운 게 훨씬 더 상처가 크다 이거예요. 이 시빌워는 남북 전쟁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이 남북 전쟁이 결국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뭐를 화두로 일어났어요? 예? 신탁 통치요? 노예 해방으로 싸운 거죠. 남쪽과 북쪽. 미국의 남북 전쟁, 시빌 워. 어벤져스 시빌 워 말고요. 아이론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싸운 그거 말고요. 유메리카. 내가 좀 말렸어요, 걔네들. 자, 그래서 남북 전쟁. 자,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게 노예 해방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뭘로 가요? 인종으로 가요,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다는 게 뉴스에서 보면 너무너무 잘 나오죠. 누구누구 그 흑인 청년 누구로 뭐 과잉 진압으로 죽으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아직도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좀 있는 편이죠. 나도 모르게 중국을 말할 때는 중국 놈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우리는 이렇게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 친척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제 학부모 중에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애들끼리 뭐 할 때 상처 받겠죠. 걔는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 걔네들의 정치인의 문제를 그 개개인의 국민의 문제로 좀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글을 읽고 나면 또 이제 We are the world로 외쳐야 되는 그런 느낌이네. 자, 손에 손 잡을까요? We are the world. 자, 아무튼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특히나 요즘 트럼프 같은 성격의 지도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백인 우월주의에 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미국의 리퍼블릭들의 특징이죠. 공화당 쪽의 특징이죠. 약간 우월주의적 사상이 좀 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맨날 와이프가 정치를 이야기를 해서 내가 맨날 와이프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이게 미국판 김구라라고. 제 와이프가 약간 좀 그쪽이에요. 정치 비평을 엄청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신문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첨삭할 때 그 신문사 에디터를 얘가 했었거든요.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했거든요. 첨삭을 미국 사람 치고도 글을 잘 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으면 이거 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치적인 이게 엄청 강해요. 비평이 강해요. 비평. 그래서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스트레스예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잘나고 누워있는데 자꾸 옆에서 정치 이야기해요. 그것도 영어로. 그러니까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CNN 방송 같은 거 끄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꺼지지도 않아요. 얘는 리모컨으로. 자,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랑해요. 자, 정말 진심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 주절끼리 우리 그 겨울에 종강할 때 우리 화상체 했더니 컴퓨터로 했죠. 제가 이제 가끔 시간 날 때 이제 막 수업 안 하고 시간 날 때 이제 막 와이프 실시간으로 연결해가지고 반 친구들을 이렇게 인사시켜주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hello 다 이게 똑같아요. 반응이 hi 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스테이트들 간의 전쟁이 여전히 being fought 되고 있다. 이 시제 좀 누가 잘 판단해 보세요. B, ing,
B, PP. 이게 시제와 태가 만나거나 시제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그죠? 겹쳐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앞쪽이 시제, 뒤쪽이 태로 밀려나죠, 태는. 뒤로.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게 시제고 얘가 나타내는 게 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뜻은 어느로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조동사예요? 어디까지가 조동사예요? 이 세 개 중에 조동사가 누구예요? 동사의 뜻을 갖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누구예요? 의미를 갖는 거. 나머지는 다 조동사니까. 얘 조동사죠. 얘 조동사죠. 결국에는 뜻은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have people 할 때 have는 조동사니까. 이해가셨어요? be, ing 할 때 be는 조동사의 개념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싸워지고 있죠. 모든 다양한 수준에서 그거를 100년이 지나도 a century and a half 이렇게 된 거죠. 1시간 반이 영어로 뭐다? 또 hour and 30 minutes 하지 말고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half를 써서 half. 그 세 개, 해프 세 개. 굳이 그렇게 말하고 half 3개. 아니 무슨 뭐 조각 피자 시킵니까? 그거 말고 그 저렇게 표현해 보시라고요. 1시간 반. 원 해프 원. an hour and a half 이렇게 하면 되죠. A century and a half가 한 150년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영어로 뭐라고요? An hour and a half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명사처럼 쓴 겁니다. 150년이죠. 후에도. 반면에 이거 마지막 결론이네요. 우리의 foreign은 누구의 반대? 여기서 intimate의 반대. 여기서는 반대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얘네들끼리는 금방 친해진다. 50년의 그러니까 보세요. 150년이 흘러도 여전히 싸워요. 여기는 50년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싸워야 되죠. 지금 싸워야 될 이 상황에서 외국 foreign enemy는 지금 친구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이 싸우면 더 오래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문장. 여러분 문장 삽입이 정답이 5번이면 역시 학생들이 선택 마킹할 때 4번으로 옮깁니다. 5번이 정답일 때는 애들이 마킹하다가 손 떨면서 4번으로 옮길 때가 많아요. 맨 마지막에 1번 문장 삽입이 1번이면 오답률이 또 높습니다. 1번, 5번. 마지막에 similarly가 나와버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그래.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도 그래. 가족의 이건 이제 약간 발음이 food랑 비슷한데 이건 단음이고 food. 얘는 food. 약간 가족의 food라는 이 가족 간의 싸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 보면 나라와 나라 또는 나라 내전 더 좁혀서 가족 이렇게 하고 글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more bitter 더 씁쓸하죠. 서로 물고 뜯고 그 다음에 lasting 훨씬 더 길게 지속되죠. 뭐보다? neighborly dispute보다. 여러분들 neighbor라는 이 네이버 아니에요. 명사에다가 li 붙으면 형용사죠. 이웃 간의 싸움이란 표현으로 쓴 겁니다. 저 형용사니까 잘 봐두세요. 이렇게 해서 12강을 마치도록 하고 12강의 단어 조금 알아볼 만한 것들은 내가 아까 가까운 사리를 intimacy라고 했죠. intimacy 또는 여기서는 뭐 familiarity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familiarity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maintain 했고 예방책 했고 compel 했고 다 했네요. 오케이. 자 12강 끝나고 이제 1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뭐라고요? 좀 자다 어